하체의 기둥, 허리. 허리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린다. 허리 나도 디스크라요. 디스크 고생한 지가 8개월 넘었지. 허리 디스크는 진짜 국민 질병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척추 질환하면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허리 디스크.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질환 중 하나인데 허리 디스크는 흔한 질환이지만 일반인들이 치료 방법이나 예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질환입니다. 흔하지만 잘 모르는 질환, 허리 디스크. 당신의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TV 메디컬 건강지킴이에서는 국민질환, 허리 디스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문채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10명 중에 8명은요, 일생에 한 번 이상 허리 통증, 즉 요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감기 다음으로 자주 병원을 찾게 되는 원인이자 직립보행의 저주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증상 요통. TV 메디컬 건강지킴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요통을 비롯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인 오늘은요, 국민질환으로 불리고 있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위해서 보광병원 송광철 척추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리 디스크 하면 워낙에 많이 들어온 질환인데다가 네. 많은 분들이 또 앓고 계십니다. 좀 익숙하긴 합니다만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이게 그 전문 용어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좀 어렵네요. 네, 네. 일단은 허리 디스크가 어떤 질환인지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흔히 외래에서 환자분이 저는 디스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디스크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고 해부학적인 용어입니다. 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즉 완충작용을 하는 물렁뼈를 이야기를 하고요. 모식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앙에는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바깥 가장자리로 해서 섬유태라는 물질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중앙에 있는 수액이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섬유태를 뚫고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될 때 흔히들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적으로 대개 20대에서 40대에 호발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나 60대 이후에 노령 연령에서도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은 움직임이 많고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요추 4, 5번간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 5번 요추라면 그 앞에 네. 모형이 있는데 네. 어느 부분인가요? 요추뼈는 5개가 있거든요. 네. 가장 밑에 골반뼈가 있고요. 그 위에부터 요추가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밑에 뼈가 5번 요추가 되겠고요. 네. 그 위에는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반 바로 위쪽에 위치한 그 요추가 4번, 5번 네네. 요추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젊은 어찌 보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오는 질환이 네네. 바로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은 상당히 많고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네. 주간판이 노화를 일으켜가지고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뒤쪽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떤 외상이나 어떤 하중을 갑작스럽게 가해졌을 때 주간판에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네. 뒤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한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특히 최근에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뒤쪽 허리 근력이 약화됨으로 해서 주간판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과하거나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도 오지만 오히려 운동 부족으로도 올 수 있는 게 네네. 허리 디스크란 말씀이네요. 네. 초기에는 요통이 가장 먼저 오게 되는데요. 특징적으로 우리가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동시에 하지 방사통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대개 환자분은 다리가 당긴다든지 다리가 저린다든지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지 방사통은 부위에 따라서 즉 돌출된 디스크가 어느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네.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방사통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강이나 발끝까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리가 약해지면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끝까지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번에는요, 실제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러봐갖고 도저히 걸음을 못 걸었어요. 집에 한 일주일 더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앉았다가 그래 이제 병원에 왔어요. 오랜 세월 그녀를 따라다닌 불청객 허리 디스크. 통증부터 수술까지 그녀의 허리 디스크 수술 이야기를 들어본다. (633호) 입원실. 그곳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 들어왔거든요. 그래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막 좋아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경남 거창에서 농사를 짓는 정영애 씨. 그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해왔다. 그 전에 약간 아파도 뭐 그 정도로 심하게 아픈 적은 없고요. 그거는 뭐 진통제 가서 한 대 맞으면 또 괜찮고 또 뭐 몇 달씩 괜찮고 이렇게 저게 살았지요. 오른쪽 엉치뼈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찌릿한 저린 통증. 수개월째 일반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엔 척추 전문 병원까지 찾게 됐다.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보냈습니다. 방사통은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진행하면서 최근에는 근력 약화를 동반되어서 걸을 때 심하게 저는 증상을 주소로 내보냈습니다. 본원에서 MRI 촬영을 했었는데 4, 5번으로 허리 디스크 소견이 있어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진단 결과 정영애 씨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가 심한 상태였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암담했지요. 다리가 아파 덜 앉았다가 한 일주일 집에서 그냥 덜 앉았다가 와서 검사하니까는 디스크라고 선생님이 해야 된다니까 해야지요. 수술을 앞두고 주변에서 수술 효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수술을 선택했다. MRI 상에서 수액 탈출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미세 현미경하 수액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은 수액 탈출증이 심한 경우 시행하는 수술법으로 디스크 수술 중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수술 만족도는 100%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아프면 다 수술을 권하고 싶어요. 잘 주무셨어요? 허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리는 좀 수월하시고. 아유 다리도 다 낫고 예. 네. 너무 좋습니다. 한번 누워보세요. 수술실을 나와서 바로 다시 걷기 시작한 영애 씨. 수술한 지 20일째 되는 오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찌릿했던 오른쪽 다리 통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증상이 상당히 심하셨는데 지금은 약간의 요통만 있는 상태고 걷는 걸음걸이도 상당히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재발률이 한 4에서 6%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또 지속적인 운동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꼼짝도 못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끔찍하다는 영애 씨. 이제는 통증은 물론 오랜 근심까지 툭 털어놓을 수 있게 됐다. 걷기 운동 많이 하고 집에 가더라도 이제 엎드려 갖고 많이 하는 일, 앉아서 하는 일 그거는 이제 좀 피하고 이제 선생님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지.
화면으로 만나본 주인공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현재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내리게 될까요? 네. 먼저 환자분이 외래를 방문하게 되면 환자분이 이 얘기만 잘 들어봐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는 문진으로만도 네. 어떤 부위에 어떻게 아프다든지 어떤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했을 네. 때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진단이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저희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해서 네. 환자분을 베개를 뺀 상태에서 편하게 눕게 하고요. 무릎은 편 상태에서 네. 검사자가 발 뒤꿈치를 서서히 들게 되면 어느 한 부위에서는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사자가 네. 발 뒤꿈치를 서서히 들게 되면 어느 부위에서 심한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주간판 탈출증을 강력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집에서도 네. 뭐 베개를 베고 네, 스스로 누군가가 혼자 이렇게 하실 다리를 수 들어주는 걸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다음 이제 해볼 수 있는 네네. 검사는 엑스레이와 CT, MRI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척추 간격이 좁아졌다든지 어떤 부위에 망곡이 있다든지 아니면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정확한 방법은 MRI가 되겠습니다. MRI는 주간판 탈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네.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심한지 이분을 수술해야 되든지 이런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주위에 있는 연부 조직 즉 인대나 근육 손상이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대개 허리가 좀 저리고 아프다 싶으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정도로 국민 질환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들도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른 정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을 텐데요. 오늘 그 옥석을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허리 디스크에 관한 오해와 진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운동한 사람이 그러면 디스크가 잘 오는가요? 많이 앉아 있는 사람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안 좋다 하는데 그게 맞는가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뚱뚱하면 허리 디스크에 잘 걸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게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진실인가요? 네. 되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이 디스크 압력이 높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체중이 증가된다든지 특히 임신 중에는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디스크에 하중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이 더 많이 생긴다고 뭐 얘기합니다.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비만에서 좀 탈출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많이 앉아 있는 직업군의 사람일수록 허리 디스크에 취약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어떤가요? 제가 그 생각할 질문- 때는 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질문도 맞는 답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네. 네, 되게 우리가 서 있는 경우에는 체중을 지탱해 주는 게 이제 다리가 지탱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거나 앉는 자세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몸의 하중은 허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허리 네네. 부위가 취약하게 되고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디스크 탈출증이 잘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그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네. 허리 디스크에는 가장 안 좋은 네. 자세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계속해서 허리 디스크에 관한 오해와 진실, 다음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그 보호대를 차면은 진짜 도움이 되는가요? 허리는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하던데
네, 이번 질문 역시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복대나 허리 보조기가 디스크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 애매한데요. 네. 예, 급성 요통이나 하지방사통이 있을 때는 허리 보조기를 잠깐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잠깐 해야 됩니다. 한 1, 2일 정도. 네. 잠깐 해야지. 그거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보조기를 풀지 못할 정도로 요통이 발생해서 결국은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은 네. 계속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 짧게 네. 착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허리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마라. 네. 어른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문제가 있더라도 네. 수술은 절대 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 수술은 정말 필요악인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뿐만 아니고 네.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 손을 대서는 안 되겠죠. 되게 특히 허리 디스크는 약물 치료나 네. 보존적인 치료로 70에서 80% 정도는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심한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한 2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안 돼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지만 네. 2차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찾아왔을 때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치료법에 대해서는 참 추상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될까요? 일단 허리 디스크로 진단이 되면은 절대 안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정. 네. 네. 특히 하루 이틀 정도는 절대 안정만 해도 증상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네. 이와 동시에 소염 진통제라든지 이런 약물 투여를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또는 견인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상당 부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주사를 줄 수가 있거든요. 신경주사는 그 요추 부위나 아니면 꼬리뼈 주위로 해서 경막 외 신경차단술 또는 여러 가지 영상 장비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이 시행하는 시술로는 신경성형술 또 고주파를 이용한 수액 감압술 등이 있습니다. 네. 신경성형술은 꼬리뼈 위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특수 카테터가 우리 돌출한 수액하고 네. 신경하고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경을 방리하기도 하면서 또 약물을 주입함으로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마취를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입원 치료가 필요가 없고 외래에서 간단히 시술하고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수액을 감압시키는 방법인데요. 가는 주사침을 이용해서 디스크 부위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식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액이 터져 나온 부위에 저온의 고주파를 발사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액이 감압이 됩니다. 또한 그 부위 빈 공간은 저희들이 수축 압력을 가해서 정상 상태로 돌려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이 시술 방법은 좀 디스크 탈출증이 좀 경한 경우에 네네.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앞서 설명하신 약물 치료라든지 시술적인 그러니까 최소의 절개로 시술적인 요법으로 가능하겠지만 네. 이보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요법을 네.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여러 치료 가운데서 최후의 방법이 이제 네. 수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이나 약물 치료로 호전이 네.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들한테 수술을 권하게 되는데요. 먼저 반드시 조기에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근 압박이 심해서 마비 증상이 심하게 와 있는 경우에는 2차적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는
네. 해야 되겠고요. 처음에는 마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마비가 급격하게 진행을 한다면은 빨리 수술을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도 통증이 정말 참을 수 없는 통증일 때 그때는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수술 방법은요. 미세 현미경 수술과 레이저를 이용한 수액 제거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은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또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환자분한테 가장 많이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는 그런 네. 방법이 되겠습니다. 1.5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현미경을 이용해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확대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같이 사용해서 수액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른 수술에 비해서 절제 부위가 비교적 적고요. 그로 인해서 출혈이나 아니면 연부 조직 손상이 적어서 환자분들이 조기 퇴원이 가능하고 직장 복귀가 조기에 가능한 그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 재발을 막는 운동법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통계로 봤을 때 한 4에서 6% 정도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개는 허리 근력이 약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꾸준히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낫다고 하고요. 서서히 걷는 것보다는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낫다고 하고요. 그 위에 수영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네. 우리가 헬스장이나 아니면 가정집에 있는 자전거, 서 있는 자전거 타는 것도 허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어려운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셔서 꾸준히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보인다 싶으시면 빨리 내원하셔서 진단 후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보건병원 송광철 척추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열대야 때문에 요즘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열대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매실차 혹은 대추차를 마시는 것으로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밤부터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TV메디컬 건강지킴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척추질환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